안녕하세요.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주 동안 6주차와 7주 동안 7주차 그 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을 배울 텐데요. 5장 교재 5장을 이제 보시면 이제 CPU를 이제 나와서 이제 제어 장치까지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CPU 외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기억 장치, 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조기억 장치, 이제 그게 큰 두 가지 이제 핵심적인 기억 장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기억 장치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기억 장치를 씁니다. 그게 이제 우리 CPU에서도 봤었던 레지스타라는 게 또 대표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 이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플립플랍형 메모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메인보드 안에 이제 구현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기억 장치.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구조, 그 다음에 대부분 성능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CPU와 기억장치 사이에 얼마나 빨리 명령어를 이제 주고받고 처리하느냐가 컴퓨터의 이제 성능을 이제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이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밴드위드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이클 타임 동안 얼마나 많이 이제 명령어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게 되겠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한 단어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송 속도죠. bps.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CPU와 기억장치 사이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을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눈 게 이제 bps라는 단위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통신의 성능 을 이제 몇 메가 bps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다 출발이 됐어요. CPU에서 얼마나 빨리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명령어를 가져오느냐가 이제 요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기준안을 마련을 했고, 그게 일반적인 데이터 통신하고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뭐 인터넷 속도, 이제 나아가서 이제 뭐 모바일 스마트폰 속도까지 이제 표준화된 단위로 인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교시에는 이제 우리 플립플랍형 기억 장치, 컴퓨터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억 장치의 분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1비트를 저장하는 게 어떻게 이제 가능할까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이제 스위스 쭈리 대학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나오면서 미국으로 또 가셨다가 이제 유럽에 다시 가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 양반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래밍하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어떠한 획기적인 기준을 이제 시작하신 분이에요. 컴퓨터가 뭔가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획기적인 이제 개발이었었던 거죠. 사실 그전에는 이제 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얘기하지만, 저장이라는 거는 이제 안 해서 기계적인 어떤 반복적 연산을 빨리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사람이고, 이제 동시대에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억을 이제 스토어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프로그램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모든 디바이스에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을 마련을 했고,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본 거죠. 크기가 작고 보다 많은 이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실리콘이라는 어떤 규소적 화학적 성분을 이용을 해서
얘가 이제 어떠한 자극에 의한 새로운 자극이 올 동안 그 기억을 한다라는 게 이제 그 실리콘 규소를 이용한 그 아이디어를 해서 그게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뭐 다양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방법이 이제 우리 플립플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FLIP, FLOP, 뭐 디지털 서큐트이라는 건데 책에 이제 그 우리 그 주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논리 회로들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책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디지털 회로 시간에 또 나중에 이제 배우긴 할 텐데, 우리가 그 이제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게이트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정기적인 신호가 왔을 때 새로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아래에 있는 가운데 있는 요 SR 플립플랍이라는 회로도예요. 이게 그 NAND 게이트인데요. 네거티브 엔드. 이제 그 AND라는 게이트는 두 개의 신호가 입력이 됐을 때, 두 개의 신호가 전원이 들어갔을 때, 즉 1, 2, 1인 경우만 1인데, 우리 그거의 네거티브라고 하는 건 1, 2인 경우만 0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1이에요. 즉, 이제 두 가지 신호가 그 동시에 들어왔을 때, 그 변화가 이제 그 동일한 경우는 이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서로 다른 경우, 이제 1에서 0, 0에서 1인 경우, 00인 경우는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원이 둘 다 안 들어오는 경우니까. 어느 거 하나라도 전원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얘를 그 어떻게 출력을 하느냐를 이제 그 출력하는 기간 동안 얘를 이제 그 전에 신호를 기억을 한다라는 그 원리를 이제 우리가 플립플랍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신호가 변화가 없을 때, 즉 1에서 1인 경우, S와 R이 1에서 1인 경우는 어떠한 동작을 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1의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0에서 1로 0과 1이 들어왔을 때 얘는 0에서 1로 바뀌는 동안 0으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바뀔 때 1에서 0으로 바꾸는 동안 1을 기억을 해요. 이제 그런 원리인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그 플립플랍형 회로를 가지고 1과 0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장치에서도 이러한 플립플랍형 회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과 0을 이제 다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명령어에 1과 0이 저장돼 있다라고만 여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안에서 1과 0을 이제 그 저장하는 거 이제 그 휘발성 메모리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지울 때까지 그 자료를 항상 갖고 있는 이유는 이 플립플랍형 회로의 non-negative AND gate, non-AND라고 그러는데요. NAND. 모든 입력이 참인 동안 그 거짓을 출력하는 거니까 1, 1인 경우는 변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동작을 안 하고 그냥 안 바뀌었으니까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 이제 그 서로 이게 이제 보수적 관계라 그래요. 거기 가운데 보면 0일 때 1, 1일 때 0. 이런 걸 우리가 보수라고 했죠.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요 빨간색에 있는 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좀 알아주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도 낼 거기 때문에 그 3장에서 부족한 건 공부를 하시고 자 이제 보수라는 게 뭐냐 컴플리먼트라는 거예요. 영어로 컴플리먼트.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음수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양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진수로 바꾸면 요 플립플랍형 회로를 써서 기억을 하면 되겠죠? 이제 그게 그 뭐 저장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기억을 하는 거. 기억을 하죠. 여러분들도 그 뭐 이제 뭔가 기억을 하잖아요. 엄마 전화번호가 뭐지? 어떤 머리에서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걸 꺼내요. 엄마 이름이 뭐야? 아빠 이름이 뭐야? 이제 다 이제 메모리에 기억이 돼 있죠. 이제 컴퓨터는 사람의 머리를 이제 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기억을 하는 거를 하드웨어적인 걸로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구현을 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플립플랍형 회로도이고 그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게 플립플랍형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0이 1로 바뀔 때 동안 0을 기억하고 1이 0으로 바뀔 때 동안 1을 기억을 하고 변화가 없을 땐 그 이제 뭐 1이면 1, 0이면 0을 이제 기억을 해둔다라는 게 뭐다?
플립플랍형 회로다. 이걸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음수로 기억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하는지 보세요. 자, 5라는 거는 이제 양수죠? 이걸 이진수로 바꾸면 0, 1, 0, 1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마이너스 5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얘를 이제 1의 보수로 바꿔요. 이걸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1의 보수기라는 이제 논리 회로도를 이제 돌려서 얘를 이제 0이면 1, 1이면 0으로 이렇게 바꿔요. 이제 그게 이제 여기 0, 1, 0, 1이 1, 0, 1, 0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의 보수는 이제 1, 0, 1, 0 뭐 이렇게 되는 거고 2의 보수는 뒤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1의 보수에다가. 그래서 10, 10에다가 0001을 더하면 1011. 그래서 컴퓨터에서 1011을 마이너스 5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또 하나의 비트를 쓰긴 하지만 어쨌든 컴퓨터적으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비트가 있다 그러면 2의 4승 16개의 서로 다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0부터 7까지는 양수로 기억을 하고 8부터 9, 10, 11, 15까지는 음수로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2의 보수를 써서 음수로 기억한다는 거 이제 잊지 마세요. 이제 요게 컴퓨터의 이제 기억 장치를 이제 계층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램이 있고 기억 장치,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이제 하드디스크와 CD롬 이게 보조 기억 장치. 그래서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 기억하는 용도에 따라서 또 다른 분류 기준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CPU 안에는 레지스타와 캐시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레지스타라는 건 설명을 했죠. PC, MAR, 뭐 IR, MBR 이런 게 다 레지스타들이죠. 얘는 크기는 작지만 즉 적게 저장할 수 있지만 속도가 빠르다. 이게 중요한 이제 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캐시 메모리라는 것도 이제 있는데 스타틱 램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레지스타로 가져올 때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캐시 메모리에 잠깐 기억을 해놔요. CPU 내부에서. 그래서 보다 빨리 좀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쓰는 게 이제 캐시 메모리예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주기억 장치에서 레지스타라고 가져온다 그랬죠? 명령어를 가져오든지 명령어 주소를 가져오든지 그런 경우 요 캐시 메모리를 거쳐서 가져와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 미리미리 쌓아놓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보다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오른쪽 아래에 레지스타에 이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오면 레지스타의 크기가 좀 작죠. 캐시 메모리가 이제 그다음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즉 보조 기억 장치가 가장 많은 거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이 길이가 길잖아요. 이제 이렇게 층을 쌓아놨죠. 이제 떡으로 보면 떡이 가장 이제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레지스타. 뭐 이런 순으로 돼 있고 반면 속도는 레지스타가 가장 빨라요. 이제 가져오고 얘가 보내주고 하는 건데 그 다음 거 가져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예를 들면 가져와서 그 다음 거 가져올 때까지 그렇죠? 가져와 줘라 이럴 때 빨리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레지스타가 가장 빠르고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게 비싸겠어요? 빨리 가져오게 하는 게 비싸겠어요? 빨리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게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레지스타 가격이 가장 비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속도와 가격이 위로 갈수록 이제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이제 비싼 거고 아래로 갈수록 왼쪽에서 보면 용량이 아래로 갈수록 이제 많이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가운데 있는 요 길이 떡을 쌓아 놓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게 비싼 게 아니에요. 가격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나 소자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비쌌겠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반도체나 소자 가격이 이제 어떤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는 처리 속도의 싸움이 됐어요.
거기에 들어간 기술적인 요소들이 더 가치를 이제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웠었던 거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기출 문제를 좀 볼까요? 이제 1번 문제를 좀 보면, 뭐, 비트가 있어요. 인터럽트 비트. 이거는 무슨 비트인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비트가 10010이고, 마스크 비트가 01110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신호가 왔을 때, 이제 그 정보 보호나 보완하기 위해서, 마스킹 비트를 씌워서, 다른 사용자들이 해킹하더라도 원래 보내고자 하는 비트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 비트를 쓰는데, 자, 어쨌든 이제 10010과 0110을 상호 AND 하였을 때 출력 비트는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3장에서 설명한 거를 이제 좀 3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못했지만, 우리가 AND 게이트는 둘 다 1인 경우만 1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둘 다 1인 경우만 1이다. 그래서 첫 번째 비트는 10이기 때문에 0, 01이기 때문에 0, 01이기 때문에 0. 네 번째 비트가 11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1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트는 00이니까 0이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AND 비트는 두 개 다 1인 경우만 1이에요. 반대로 OR 게이트는 하나라도 1이면 1인 거죠. 두 개 다 0인 경우만 0이고. 그쵸? 그게 이제 AND 게이트가 둘 다 1인 경우. 자,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우리 플립플랍형 그 회로드에서 쓰는 게이트는 뭐라 그랬죠? 네거티브 AND예요. NAND. 그쵸? 그래서 00010이 아니라, 그쵸? 두 개 다 그 입력이 참인 경우. 그쵸? 그러니까, 두 개 다 1인 경우만 0이에요. 즉 이거에 00010이 아니라 1110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의 AND와 NAND 게이트는 보수의 관계가 있다. 0이면 1, 1이면 0. 이게 이제 1의 보수예요. 그렇죠? 이제 정답은 1번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그 3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문제인데요. 그 양수 121은, 그쵸? 양수 121은 컴퓨터에서 플립플랍형 메모리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121을 이렇게 바꿔요. 이제 이진수로. 뭐 이진수로 바꾸면,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 박스에 제가 설명을 해놨죠? 011110001이에요. 이제 8비트로 생각을 하는 거죠. 8비트. 밑에 있는 예시가 지금 8비트로 이제 예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8비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111001. 자, 이제 이게 그 컴퓨터에서 다루고 있는 121을 플립플랍형 이제 회로로 이제 기억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0111001을 그럼 음수 마이너스 121은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1의 보수로 바꿔요. NAND 게이트로 돌려서. 그래서 0111, 0이면 1, 1이면 0으로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신호에 그 두 개의 신호를 이제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이제 원래 있는 데이터와 이제 그 NAND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추가되는 데이터죠. 그래서 0111001. 그래서 요거를 이제 0이면 1, 1이면 0으로 바꾸는 게 1의 보수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1을 더해요. 그게 2의 보수예요. 그래서 100001111 이게 마이너스 121을 기억하고 있는 이제 컴퓨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제 1000011이면 마이너스 121이로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위에 있는 이진수로 바꾼 거 0111001을 양수 121이로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아까 4개의 비트인 경우는 16가지의 서로 다른 거. 8개 비트인 경우는 또 2의 8승의 서로 다른 거. 그 중에 0부터 2의 n승 그 마이너스 1까지는 이제 양수고, 그 외의 거. 그거는 이제 그 음수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n개의 비트가 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양수의 범위와 음수의 범위는 우리 3장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n개의 비트가 있을 때 컴퓨터에서 다 양수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0을 포함해서 양수도 줘야 되고 이제 음수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보다 약간 좀 작은 개수의
그 양수, 그 다음에 이제 절반은 이제 음수로 뭐 이렇게 할당을 해서 컴퓨터에서는 이제 쓰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이해를 하시고, 양수는 그냥 이진법, 음수는 뭐 이해 보수 방법. 이해 보수 방법은 뭐다? 양수에서 나온 이진수를 1의 보수로 0이면 1, 1이면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2를 더해주면 그게 이해 보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면, 이제 제어 기억 장치. 기억 장치에서는 보통 이제 그 어느 기억 장치 이제 소자를 이제 쓰는가 이런 얘기예요. 좀 이제 우리가 주기억 장치는 램이지만 제어 장치에서 쓰는 거는 보통 이제 롬을 써요. 롬, 좀 스타틱 롬, 보통 스타틱 롬. 이렇게 해서 리드 온리 메모리. 이제 제어 장치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구조는 전체적인 CPU와 메인 메모리의 구조랑 유사한, 쌍둥이 격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패치 명령어다 그러면 제어 기억 장치 안에, 제어 메모리 안에 우리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순서대로, 그죠? 사이클 루틴이 딱 있다 그랬죠? 그놈 가져와서 신호 만들고, 그놈 가져와서 또 신호 만들고, 그죠? 세 개의 루틴 가져와서 만들고, 또 그 다음 명령어에 대해서 만들어서 출력 신호, 이제 이렇게 그 내부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외부 시스템 버스로 보내는 거, 그 제어 장치에서 그 입력되는 명령어에 따라서 그때 그 출력되는 신호를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보통 제어 기억 장치, 일반적인 메인 메모리는 램이지만, 랜덤 액세스지만 우리 제어 장치에서 들어가고 있는 그 메모리, 주기억 장치 말고 제어 기억 장치 안에 있는 메모리는 리드 온리 메모리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3번 롬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가 6주차와 7주차에 대해서 또 롬의 또 이제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